저와 함께 창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알아볼까요? 자, 이번엔 취미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컨설팅했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취미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방법이요. 예. 네. 취미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방법이라 정말 많은 분들이 꿈꾸시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창업 컨설팅을 갔을 때 간호사를 20년 하신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네. 그동안 간호사 일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를 하거나 뭔가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한지공예 등으로 창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간호사를 20년 하시고 퇴직 후에 자신 좋아하는 일로 창업을 하는 사례 어떻게 상담해 주셨습니까? 제가 그냥 항상 하던 대로 했죠. 네, 네. 환경, 경력, 취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음. 관련 창업을 하게 되면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그쪽 관련 실제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면 그쪽으로 너무 좋아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우선 이곳에 혼자 왔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도와줄 사람 자체가 없고 먼 친척이나 친구 중에도 창업을 도와줄 사람은 전혀 없다. 그리고 그런 쪽 일은 생각만 해봤지 실제로 그 일로 돈을 벌어본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작년에 카페에 관심이 있어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고 올해는 한지공예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창업을 도와줄 사람은 없고 관련 경력도 없지만 자신이 관심이 있어서 관련 공부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보십니까? 이런 경우에? 그래서 제가 일단 그 국부로에 나온 직업생성 원리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인간의 모든 직업은 분업이고 비교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어떤 직업이 만들어질 때 그 사람이 능력이나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때 직업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창업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잘하는 일을 창업을 하셔야만 생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자신의 능력이 충분치 않은데 창업을 하게 된다면 다른 경쟁자들에 의해서 망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지금 내담자의 경우 충분한 환경도 경력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관심이나 취향만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뜸 그럼 저는 창업은 안 되겠네요. 이렇게 대뜸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사실 창업을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뭐 자격증, 바리스타 교육도 받았고 또 한지공예에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 충분한 대답을 듣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상담을 하셨을 텐데 뭐 이런 상담을 해주셔서 본인도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네. 현재 내담자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창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간호사 일만 해야 하는 건가요?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다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내담자 같으신 분들의 수없이 많은 창업 프로그램이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창업을 하고 싶으시면 창업 프로그램 안에 들어보시고 자신이 원하는 창업을 하시기 전에 실제로 그 일을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한다면 커피를 타서 손님에게 서빙을 하는 게 커피점의 일이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커피점에 취직을 해서 그 일을 내가 큰 자본금을 들이지 않고 커피점을 운영하는 것을 미리 해본다는 마음가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요즘 시급이 많이 올라서 주당 14시간만 일하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짧게만 일하시면 일자리 구하는 건 힘들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휴수당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직장 생활만 하신 분들은 주휴수당이 뭘까 궁금해 하실 텐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기회에. 예, 저도 사실 이 부분을 놀랐는데 요즘 시급이 많이 오르는데 자영업자들이 엄청 힘들어하는 게 사실 주휴수당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게 일주일에 5일을 일하면 하루치를 더 줘야 되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선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하면 반드시 하루치를 더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씩 5일을 일하면 15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3시간을 더해서 18시간어치 임금을 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현재 그 8,340원이에요, 한 시간에. 네. 이것을 합치면 9,200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더 줘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4대 보험입니다. 네. 4대 보험의 절반은 직원이 부담하는데 이걸 합치면 실질적인 시급은 현재 1,02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부담스러워 많은 자영업자들이 일주일에 이틀 정도 14시간짜리 쪼개기 알바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15시간 이랬을 경우에 3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 예. 하루 8시간을
5일 동안 했다면 8시간을 그렇죠. 하면서 48시간어치를 줘야 되는 거예요. 40시간 일했는데. 그래서 보면 하루에 175시간을 근무를 했는데 209시간이 나중에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4대 보험까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예,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 예.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창업을 하려면 많은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시급 8,340원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10,000원이 넘는 시급을 줘야만 이제 사람을 쓸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분은 이런 정보까지 배우시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상담이 이어졌을까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실제로 취미로 창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네. 커피점을 취미로 시작하신 분이 계셨는데 집에 이게 부모님이 돈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자신이 커피를 좋아해서 시작을 했죠. 자신이 열고 싶을 때 커피점을 열고 닫고 싶을 때 닫고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놀러 다닌 게 아니라 전 세계 커피를 맛보고 수집을 해서 자신의 가게를 다시 만들어 팔았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 5년 동안 돈 벌 생각이 아니라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지역에서 교체가 불가능한 커피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만약에 창업을 취미로 하고 싶으시다면 돈을 써서 유지할 생각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직업을 가져서 돈을 받는 이유는 그 직업이 고통스럽기 때문이고 취미에 우리가 돈을 쓰는 이유는 그것이 즐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직업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고 취미는 즐겁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이다.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내담자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 그럼 저는 간호 카페 같은 것을 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 건강식 음료를 팔고 혈압 측정도 해주고 라고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잠깐 동안에 창업의 원리를 이해하시고 자신의 네. 강점으로 창업할 수 있는 분야를 찾으신 거죠. 그러나 지금 가지고 계신 경험은 간호 쪽밖에 없으니 하고 싶으시다면 카페 쪽 경험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추후 경영에 관한 것은 기초적인 창업 원리 수업을 받으시고 컨설팅을 받으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무모한 도전을 하셔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질문사항이 있으면 아무거나 해보라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질문을 했었나요? 그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보고 왜 창업 컨설팅을 하냐고 서점을 하시면서 왜 이걸 하고 있냐고 물어보더라서 네. 이제 준비를 해갖고 다녀요, 제가. 첫 번째로 이 세 가지로 답변을 드려요. 첫 번째로 주변에 잘못된 창업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서 크게 망한 사람들이 많아서 창업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려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컨설팅함으로써 제가 하는 사업을 객관적으로 보아서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하기 위함이며, 세 번째로는 앞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직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창업이 그 자체로 아주 좋은 창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창업도 20년 동안 간호사로 일을 하셨으면 예. 본인이 직업 20년 동안 하신 일과 연관해서 어떤 창업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 그쵸. 이론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이분 굉장히 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마무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그분을 컨설팅 하면서 이제 생각이 든 게 그거예요. 네. 창업을 생각하시면서 취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즐거우려고 창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걸 창업을 해야지. 만약에 취미로 창업을 하려면 내가 돈을 벌 생각이 아니라 돈을 쓰면서 해야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취미가 악몽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창업을 생각하시면서 월급 생활만 하신 분들이 주휴수당이나 4대 보험 같은 개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사람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잠깐이라도 쓰게 되면 그 비용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창업을 했다간 큰 비용을 치르고 배우게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창업 컨설팅 할 때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겠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뭐 월급쟁이들은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니까 크게 뭐 사업을 해서 실패했을 경우 생각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창업을 하면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예. 창업을 하게 되는데 막상 이렇게 모르고 창업을 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면 그때서야 뒤늦게 예. 후회를 하겠죠. 그렇죠.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 주변에 엄청 많다니까요.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컨설팅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창업 제대로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안정환